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연의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자, 대안전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전선,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구리값하고, 지금 공매도, 지금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 매매 비중이 공매도가 좀 늘어나면서, 매매 비중, 그러니까 공매도가 늘어났다라는 것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저가 매수 좀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하고 외국인이랑 싸움. 자, 외국인들이 왜 매수를 했고, 공매도는 왜 매도를 했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하고 외국인하고 이 수급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항상 공매도가 증가가 될 때는 외국인 수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가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고, 기관에서 공매도를 하고, 외인에서 공매도를 하고, 비중이 어디가 높을까요? 개인보다는 기관이랑 외인 쪽이 높겠죠. 자, 그럼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거는 오늘도 기관이 매도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관에서 매도를 하고 공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양상들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싸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기관의 힘이 있나요?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영향력이 높은 거는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기관이랑 외국인들이랑 싸운다. 그럼 이제 결국엔 외국인들이 이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매도가 증가되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순매도 하는지만 봐야 돼요. 매도를 하는지 아니면 매수를 이어가는지. 매수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공매도는 단기적으로 차입을 해가지고 다시 줄어들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보고 매도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더 증가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앞으로 순매수를 하는가 순매도를 하는가, 단기적으로는 공매도는 분명히 단기적인 요인이에요. 단기적 공매도의 순 영향, 순 목적은요, 우리가 좀 변질되긴 했지만 공매도의 순 목적은 거품이 끼어 있는 자산에서 거품을 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충분히 거품이 제거된 그 가격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약간은 거품을 제거하는 그런 목적이 공매도의 순 역할이거든요. 시장의 과열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 근데 일단 이게 외국인들이랑 공매도랑 거품이 끼어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데 공매도도 증가됐다. 그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이어가는지 매도로 전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공매도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증가되는지, 주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영향이니까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더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구리값에 대한 것들. 자, 구리값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수주에 대한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기보고서죠. 지난 5월달, 그러니까 2분기에 대한 1분기에 대한 분기보고서겠죠. 매출 수주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수주 상황들이 이제 기납품이 좀 줄어들었는데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수주 잔고가 남아 있다. 수주 잔고가 남아 있다라는 것들은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2분기 반기 보고서를 봤을 때 기납품이 증가되고 수주 잔고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납품을 그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고가 그만큼 남아 있고 수주 총액이 증가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주가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기업 분석에서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 2분기 실적, 납품을 많이 했는데도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영향들이 충분히 있었다. 수주잔고가 많은 상태에서 잔고가 많은데 우리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잖아요.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떨어진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야, 이거 떨어진 만큼 니네가 손실 보전을 해줘. 약간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최소한 이 가격에 받는 게 최우선이다. 근데 구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이 올라간 만큼의 원자재 비용들을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청구를 합니다.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올랐을 때 파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르는 게 통상적으로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의 최우선 이제
수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들,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아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이틀 전이겠죠. 자, 향후 10년간 구리 공급이 수요에 못 따라갈 것이다. 비철금속주를 주목해야 된다.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구리 가격이 사실 실장 우리가 봤을 때는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반등은 나오긴 했었지만. 자, 이게 구리 선물 가격인데요. 지난 6월 이후에 내리막길을 쭉 걷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예측을 했을 때 구리는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한 가격이라고 했죠. 가격 변동이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 경기에 민감한 이유가 우리가 전기가 통하는 제품들, 우리 우리 전기 통하는 제품들 우리 대부분이 사용이 되는 게 보통 이제 전기가 다 이제 있어야지 다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적어도 이제 건전지를 끼우더라도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는 전기를 전달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사용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기가 통하는 모든 제품들, 심지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마우스, 키보드 다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전기 없이 살 수 있나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전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경기가 좋으면은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은 수요도 증가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올라간다. 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구리 가격을 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구리 가격이 공급의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10년간 구리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10년이에요, 10년. 10년. 우리가 지금 전기차 수요도 증가되고 적어도 이제 전기에 대한 사용량이 갈수록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신규 공급량이 2024년도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고 구리 공급량 증가 예상치를 봤을 때 2024년도부터 공급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탄소 녹색 전환 추세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를 고려했을 때 수요는 가속화될 가능성들이 있다. 공급보다 수요에 공급을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전망이에요. 장기적인 전망.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가 상승되고 있잖아요.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잖아요. 금리를 상승시키는 거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우리 2%를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금리 전망들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연말에 한 두 차례 정도, 높으면 두 차례 정도에서 75bp 그리고 50bp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점도표, 전망치가. 그리고 내년 한 차례. 우리가 내년 한 차례를 50bp 정도 아니면 75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아마 이것보다 50bp가 될 것 같아요. 75, 50, 50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결이에요. 동결이 되고 그 내년 말부터 금리가 이제 하락 추세.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이 금리를 하락을 시킨다. 그러면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제 이 구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어디냐? 내년 중후반부터 구리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말이죠.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세계 2위 강산의 경고, 구리값이 더 떨어진다. 단기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올 들어 20% 이상 가격을 하락을 했다. 맞죠? 계속 가격이 하락을 했었죠. 자, 여기에서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전망을 내놨다.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세계 경기 향방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등 문제가 확실하다. 구리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것이다. 건물, 자동차, 휴대폰 등 다양한 산업의 원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경기 동향 전망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닥터 코퍼. 자,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이 좀 있을 것 같고 연말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자,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이익 개선이 연말까지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구리 가격이 높은 가격에서 샀을 때 떨어지고 팔면은 약간 원금을 영업이익이 증가되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근데 이 가격 이렇게 고점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구리 가격이 이제 더 떨어지기보다는 하방 안정화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방 안정화가 되면은 결국에 원점으로 회귀한다는 거죠. 높은 가격에서 떨어지면 이제 팔면 이게 문제인 거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인 거지.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화가 돼버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대한전선을 봤을 때 전선 관련
전선 관련해 가지고 수요는 장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도 가능성들을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여지는 없냐? 그건 또 아니다.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않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로 바닥을 계속 닫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3분기에는 아무래도 이 영업이익 적자를 좀 축소를 시키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뭐 얼마나 납품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 납품액을 좀 봐야겠죠. 수주 잔고 측에서 잔고는 지금 많은 상태니까 우리 기 납품액을 보는 거예요. 기 납품액. 기 납품액에서 영업이익의 증가, 매출액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영업이익도 적자를 축소를 시키고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구리 가격에 대한 민감도 대한전선이 3분기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전혀 없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사우디 정상회담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죠. 11월. 우리 11월에 기대를 하는 것들은 대한전선이랑 사우디 기업이 대한 뭐 케이블 솔루션 이렇게 해가지고 사우디 쪽이랑 합작 조인트 벤처를 했죠. 조인트 벤처. 여기에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돼서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실적을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모멘텀들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우리 또 10월, 11월, 12월 보통 이제 9월이니까 이제 금리도 결정이 됐고 새로운 악재들은 이제 제한적일 겁니다. 새로운 악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시장이 정상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들인데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것들 10월에 실적 시즌이 이제 잠정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해줄 겁니다. 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도 잠정 실적으로 영업이익률 지금 이제 충분히 PBR 0.9배 수준으로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럼 저가 매수세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호실적을 나와주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전선도 이 기간에 실적 발표를 확정치를 하고 아마 11월 말까지 이 기간 동안 11월 말까지 실적을 확정을 지을 거예요. 물론 또 이제 반기 보고서가 또 추후에 나오겠죠. 분기 보고서가 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것들에서 기 납품액이 어떻게 됐고 수주 잔고가 얼마나 됐고 이런 구리 가격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받았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것들이고 이거 시간들이 좀 지나다 보면은 11월에 사우디 정상회담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정상회담에 대한 네옴시티 기대감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뭐 같이 뭐 전쟁을 좀 이제 끝난다 뭐 재건 관련주들이 잠깐 이제 바짝하긴 했는데 뭐 이걸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다시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잠깐 이걸 좀 기대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고 네옴시티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라는 이런 말씀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정리를 좀 해드린 것들이니까 도움이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흐름부터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계속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